여보, 큰일 났어요. 옆집 할머니가 경찰서에서 연락 왔대요. 경찰서요? 무슨 일인데요? 쓰레기 봉투 때문에 간식 봉지 2개 버렸다가 20만 원 과태료래요. 네? 쓰레기 버렸다고 경찰이 나와요? 아니, 더 무서운 건요. 단속 요원들이 봉투를 뜯어서 일일이 확인한대요. 그 안에서 영수증 하나만 나와도 영수증? 그게 왜요? 개인정보로 신원 추적해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한대요. 뭐라고요? 100만 원? 그럼 어제 내가 버린 쓰레기는? 당장 확인해 봐야겠어요. 라면, 봉지 그냥 버렸잖아요. 헐, 우리 집도 걸린 거 아니에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제가 환경관리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느낀 건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정말 많은 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쓰레기 하나 잘못 버렸다가 몇십만 원씩 날리는 분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가장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이렇게 갑자기 규제가 심해졌냐는 거예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코로나 이후 배달 문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포장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폐기물 시설들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준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묻거나 태웠던 걸 이제는 최대한 재활용하려다 보니 훨씬 깨끗하게 분리해야 하는 거죠. 더러운 재활용품 하나가 깨끗한 것들까지 다 오염시켜버리거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과태료가 지자체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또 생산 단계의 기업 책임보다 소비자, 개인에게 책임을 더 많이 지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어르신들처럼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75세 되신 이철수 씨가 계세요. 이분은 평생 라면, 봉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만 원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정말 어이가 없으셨대요.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60년 넘게 이렇게 버렸는데 왜 갑자기 이래?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몰랐어요라는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속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CCTV는 기본이고 단속 직원들이 예고 없이 와서 종량제 봉투를 직접 개봉합니다. 그 안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물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병원 처방전, 회사 서류, 카드 영수증, 택배 송장, 이런 거 하나만 나와도 바로 주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1세 최영희 씨는 배달 음식 용기를 대충 헹구고 스티커도 안 떼고 버렸다가 재활용 부적합 판정으로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68세 강민수 씨는 더 위험했습니다.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안 뚫고 버렸는데 쓰레기차에서 폭발음이 나면서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이건 진짜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73세 윤미선 씨는 치킨을 드시고 남은 뼈를 버렸는데 살점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8만 원 과태료를 내셨습니다. 가장 황당한 케이스는 64세 장동훈 씨였어요.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시는데 퇴근할 때 사무실 휴지통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와서 집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거든요. 그 안에 있던 거래처 명함 때문에 50만 원 과태료를 내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 조심해야 할까요? 제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외우기 쉬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비플캔음사 5글자예요. 종량제 봉투 절대 금지 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닐류, 플라스틱, 캔류, 음식물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이 5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닐류부터 설명드릴게요. 과자 봉지, 라면 봉지, 빵 봉지, 냉동식품 포장, 배달 비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이 기름 묻으면 일반 쓰레기라는 거였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기름이 많이 묻어도 뜨거운 물로 깨끗이 씻어서 물기까지 완전히 제거한 후 비닐류로 배출해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철수 씨가 바로 이 라면 봉지를 안 씻고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쉬워요. 바쁜데 일일이 기름 묻은 비닐을 씻으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이해합니다. 정말 번거롭죠. 하지만 지금은 안 하면 당장 과태료고, 더 중요한 건 그 더러운 비닐 하나 때문에 깨끗하게 분리된 다른 비닐들까지 전부 오염돼서 재활용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안쪽에 코팅이 되어 있거나 잡아당겨도 늘어나지 않고 뻣뻣하게 찢어지는 복합 재질은 현재 기술로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쭉 늘어나면 비닐류, 뻣뻣하면 일반 쓰레기로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입니다. 요구르트병, 페트병, 음식 용기, 샴푸통 등 모든 플라스틱이 해당되죠. 제가 비행 분석이라고 부르는 원칙이 있어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헹구고, 라벨과 스티커를 떼어내고, 다른 재질과 섞지 않고 플라스틱만 모아서 내놓는 거예요. 이 라벨 제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영애 씨가 바로 이 라벨을 안 떼서 과태료를 받으셨거든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 기름기가 너무 심해서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지면 오히려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니까 차라리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캔류입니다. 음료수 캔, 맥주 캔, 통조림 캔 같은 금속 캔이죠. 이건 비교적 간단해요. 내용물 비우고 한 번 헹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부탄가스나 스프레이 캔입니다. 이건 안전과 직결된 문제예요. 반드시 내용물을 다 비운 상태에서 통풍이 잘 되는 안전한 곳에서 송곳이나 못으로 구멍을 뚫어서 남은 가스를 완전히 빼낸 후 버려야 합니다. 그냥 버리면 수거 과정에서 압착될 때 폭발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강민수 씨가 바로 이 가스통 때문에 폭발 사고가 날 뻔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장 쓰레기입니다. 네 번째 음식물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뒤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사업장 쓰레기가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회사, 가게, 병원, 은행 등 사업과 관련된 쓰레기는 단 한 장이라도 집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사무실 영수증, 거래처 명함, 진료비 영수증, 은행 전단지 같은 것들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봉투를 열었을 때 이런 게 나오면 즉시 출처를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장동훈 씨가 사무실 쓰레기를 집에서 버렸다가 명함 때문에 50만 원을 내셨잖아요. 정말 사업장에서 나온 건 작은 종이 한 장도 집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가 담긴 영수증이나 고지서는 집 쓰레기라도 반드시 잘게 찢거나 파쇄해서 버리세요. 추적 단서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자, 이제 가장 헷갈리는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질문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뭐가 음식물이고 뭐가 일반 쓰레기인지. 특히 뼈에 살이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명확한 기준이 뭘까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동물이 사료로 먹을 수 있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동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이 먹고 소화할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못 먹으면 일반 쓰레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90% 이상 맞아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딱딱한 것들이요. 동물이 씹어 삼키기 어려운 거죠. 닭뼈, 돼지뼈, 소뼈, 생선가시 같은 뼈,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윤미선 씨가 치킨 뼈에 살점이 붙어 있다고 과태료를 받으셨잖아요. 뼈를 버릴 때는 살점을 정말 깨끗하게 발라내야 합니다. 그 살점은 동물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좀 귀찮더라도 뼈는 일반 쓰레기, 살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하거나
아니면 살점을 최대한 제거하고 뼈만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계속해서 딱딱한 것들 말씀드리면 달걀 껍질, 조개 껍질, 소라 껍질, 전복 껍질 같은 어패류 껍데기, 호두 껍질, 밤 껍질, 땅콩 껍질 같은 견과류 껍질, 게 껍질, 새우 껍질 같은 갑각류 껍데기, 그리고 복숭아씨, 자두씨, 망고씨처럼 크고 단단한 과일 씨앗도 전부 일반 쓰레기입니다. 둘째, 동물에게 해로운 것들도 일반 쓰레기예요. 양파 껍질, 마늘 껍질, 팥뿌리 같은 건 특유의 매운 성분이 동물 소화를 방해하거나 해로울 수 있어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셋째, 염분이 너무 많은 것들이요. 된장, 고추장, 쌈장, 젓갈같이 짠 장류는 동물 사료로 적합하지 않아서 일반 쓰레기예요. 김치는요? 김치도 짜잖아요. 김치는 물에 여러 번 헹궈서 짠맛을 완전히 없애면 음식물 쓰레기로 낼 수 있어요. 그냥 버리면 일반 쓰레기고요. 넷째, 기타 항목들인데요. 티백은 차 싶은 음식물이지만 티백 자체는 일반 쓰레기예요. 한약 찌꺼기, 옥수수 속대나거 껍질도 섬유질이 너무 많거나 딱딱해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걸까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것들이요. 과일 중에서는 사과, 배, 바나나, 귤, 오렌지 같이 부드러운 과일 껍질이나 과육이 해당됩니다. 다만 수박이나 멜론처럼 큰 껍질은 잘게 잘라서 내놓으세요. 처리,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채소는 감자, 당근, 오이, 호박 같은 채소, 찌꺼기나 껍질들이요. 단, 양파 껍질, 마늘 껍질, 팥뿌리는 빼고요. 그 외에 남은 밥, 국수, 빵, 나물, 콩, 생선살, 고기 살코기, 커피 찌꺼기 같은 게 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음식이 상해도 음식물 쓰레기예요. 어차피 수거 후 고온 살균하니까 부패 여부는 상관없어요. 둘째,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기 전에 물기를 최대한 빼야 합니다. 물기가 많으면 악취도 심하고 처리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거나 손으로 살짝 짜서 버리는 습관이 중요해요. 정말 복잡하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실생활에서 과태료를 확실하게 피하는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많은 규칙에 압도되지 마시고 다음 몇 가지만 습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첫째, 반드시 지정된 봉투를 쓰세요.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여러분, 지역의 정식,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전용 봉투나 납부 필증 스티커를 사용해야 합니다. 검은 봉투나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버리면 불법 투기로 간주돼서 20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둘째, 버리기 전에 딱 3초만 내용물을 확인하세요. 비풀캔 음사, 금지 품목이 섞였는지, 음식물이 일반 쓰레기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정보나 회사 서류입니다. 영수증, 명함, 고지서, 송장같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종이는 과태료 부과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반드시 잘게 찢거나 파쇄해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 버리세요. 셋째, 배출 시간과 장소를 지키세요. 지역마다 쓰레기 배출 요일, 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일찍 내놓거나 아무데나 버리면 CCTV에 찍혀서 과태료 나옵니다. 정확한 정보는 동주민센터, 관리사무소,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넷째, 헷갈리면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세요. 이건 도대체 어디에 버려야 하나 싶으면 추측하지 마시고 동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잘못 버려서 과태료 내는 것보다 전화 한 통이 훨씬 낫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량제 봉투에는 비풀캔 음사 절대 금지. 음식물은 동물이 먹을 수 있나? 로 판단하고 물기 제거. 버리기 전 내용물 확인. 특히 개인회사 정보 확인. 지정 봉투, 시간, 장소 준수. 이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처음엔 좀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런 정확한 분리배출 습관은 불필요한 과태료로부터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귀중한 자원을 절약하는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우리 사회와 지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서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편안하고 걱정 없는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이건 여전히 헷갈린다 하는 품목이 있으신가요? 제가 놓친 부분이나 여러분만의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함께 더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